러시아, 중국, 몽골, 북한 지역, 특히 우리 대한민국과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아직도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장로로서 특히 소망교회, 제가 섬기는 소망교회 북방선교 부장을 초창기에 소망교회 이렇게 북방선교부장으로 섬기면서 중국, 러시아, 몽골 또 북한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러시아 현장에서 본 세계선교, 북방선교 이 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글은 크리스찬 라이프 1995년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게재된 바도 있습니다. 저는 대학 교재 한 20여 권, 특히 북한학 책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시집 수필집 한 10권을 내면서 그 문단에 등단 이후에 문학적으로도 기획문도 많이 썼기 때문에 각 책마다 제 글들이 이렇게 게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BS, MBC, SBS, TV라든가 라디오 방송, 일간 신문 등 또 월간지 등 여러 군데 많이 게재된 바도 있습니다. 기독교계, 교계 언론에는 물론 제가 맡아서 북방선교에 관한 사역을 또 보도를 많이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현지에서 본 북방선교, 이건 크리스찬 라이프에 게재됐던 내용인데 제 책에도 소망의 여정, 제 에세이집인데 175페이지부터 쭉 게재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75페이지부터 지금 192페이지까지 러시아 등 북방선교 사역에 대해서 게재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저는 1995년 6월 7일 오전 11시 러시아행 대한항공에 몸을 실었습니다. 러시아, 중국 등과 국교가 정상화되어 중국 상공을 지나서 러시아로 갈 수 있게 됐지만, 그러나 남북 통일이 됐다면 북한 상공을 지나 바로 갈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중국 상공을 지날 때 광활한 대지 위에 황사 현상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비록 땅덩어리는 작지만 축복받은 나라임을 느꼈습니다. 5시간쯤 지나 비행기에서 본 러시아 대륙이 펼쳐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집단 농장, 주택 단지와 별장, 지붕들이 정리된 농지와 함께 햇빛에 반사되어 흡사 들 속에 자동차 주차장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녁 8시 10분경 러시아 시간으로 오후 3시 10분이죠. 시차가 여름은 5시간, 겨울은 6시간 납니다. 한국인의 방송을 통해 들려오는 러시아 세르메제보 공항 도착 소식을 북방선교의 책임감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 무사히 러시아 땅에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북방 러시아 하루속히 복음화되고 북방선교, 북한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해주소서. 그리고 부족한 종을 붙으셔서 북방선교, 북한 선교 사역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이번 러시아 여정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기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끝내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속을 마쳤습니다. 세르메제보 공항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세르메제보 공항은 모스크바 근교 국제공항으로서 러시아에서 큰 공항이라고 하는데, 불빛은 어둡고 또 구리로 둥그렇게 만들어 붙인
낮은 천정에는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화장실은 세 사람밖에 들어갈 수 없었고 무척 지저분한 데다 마피아단 같은 험악한 인상을 한 건강한 청년이 앞에 서 있어서 섬찟한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70년의 결과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중 나온 선교사님의 자동차로 공항을 빠져나와 모스크바로 향했습니다. 40여 분 달렸을 때 자동차는 모스크바 시내로 접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의 아파트들은 규격에 맞춘 듯이 10층 정도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면모를 바로 한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차, 전기 버스가 오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모스크바 중심가인 레닌그라드 프로스펙트를 지나 전 공산당 기관지가 있던 프라우다 거리에 들어섰습니다. 프라우다 문화회관에 있는 모스크바 크리스찬 북방 교회에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예배 참석하니까 러시아인이 50대, 60대, 70대 여인 40여 명과 함께 한국인, 고려인들 소수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종, 언어, 문화가 달라도 한 형제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은 너무 진지했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 후에 함께 사진도 찍고 과자와 홍차를 함께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뜨라스드 비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러시아의 말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도스비타니아, 안녕히, 그리고 이제 스파시바,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나누며 헤어질 때 모두가 아쉬운 표정들이었습니다. 이 순수한 사람들이 공산치하에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웠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철의 장막에 소련이 무너지고 이처럼 교회에서 자유롭게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아주 실감했습니다. 모스크바 크리스천 북방교회 담임 목사님은 과거 공산주의를 선전하던 프라우다지의 문화회관에서 예수를 선전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과거 공산주의에 열렬히 찬동했던 열성당원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 열심히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크리스천 북방교회에 나온 성도들은 집사의 경우 악지부, 열성분자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말로 악지부는 과거 공산주의에 충성했던 열성당원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예수의 열성당원으로 고쳐 부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구역은 그룹바, 구역장은 스타르스트, 반장이라는 말이죠. 표현하고 있었고 러시아의 문화에 맞는 교회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인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선교사님의 충성과 열심히 믿는 북방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의 신앙 열정을 재정립해보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 한양식당, 한식집이죠. 여기 와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코스모스 호텔의 여장을 풀었습니다. 오늘 하루 일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제 1995년 6월 8일 모스크바 첫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바깥을 보니 하늘로 치솟은 로켓, 모스크바 탑 등 과거 공산당 건물들이 창밖에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친 건물 꼭대기에는 루비스 별 모습가 반짝거렸습니다. 뾰족히 하늘로 치솟은 공산당 건물들은 흡사 교회 건물과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저 공산당 건물들이 하루속히 교회 건물로 바꾸어지고 건물 꼭대기에 세워진 별이 교회 십자가로 바꿔지기를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의 안내를 받아 모스크바 근교의 돔 서스니 킬린 그라드에서 열린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총회 선교부에 주관하는 북방 선교사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북방 지역
CIS, 독립국가연합이죠. 몽골 등 북방 나라들의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얼어붙은 북방 나라 선교에 관한 현지 보고를 통해 효과적인 선교 전략에 관한 열린 논의도 있었습니다. 개방화, 정보화, 세계화 등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의 세계 선교, 북방 선교 전략의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제한된 물질 기술보다 우리가 가진 무한대의 복음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적으로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를 세계 각국 그리고 북방 지역에 실현하는 선교 전략의 도구가 되어야 함을 절실히 깨닫게 했습니다. 이러한 북방 지역의 선교로 아직도 변하지 않고 조선식 사회주의의 고수를 외치고 있는 북한 땅에도 하루속히 자유롭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북방 선교사대회에 참석하고 나서 러시아 정교회의 본산지인 자고르스키 정교회와 신학교를 참관했습니다. 금으로 도금된 양파 모양의 왕관 모습들이 지붕 위에서 반짝거렸습니다. 교회당 안에는 정교회 한 신부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성당 안에 들어오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촛불을 켜놓으면 신부가 그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성당 내부에는 성화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천을 상징하는 그림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그림들은 제정 러시아 시대 공산 치하에서 핍박받은 성도들이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정교회 신학에 따르면 삼위일체 교회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정교회와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한 신론, 기독론에 있어서는 같지만 예배의식이나 조직 등 예배론, 조직론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안내한 선교사님이 전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주 988년 사도 안드레에 의해 전파되면서 창설되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황제가 비잔틴 황제의 자매 안나와 결혼함으로써 러시아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 후 1914년까지 5만 4천여 교회와 8,700여만의 성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 후 러시아가 공산화되면서 70여 년간 교회를 문이 닫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1945년부터 1990년까지는 약 40여 개의 성당과 2개의 신학교만 명맥을 유지했으나 신학교에는 레닌 초상화가 걸리고 성당 내부에는 수영장, 씨름장, 체육장 등을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1990년 이후 러시아는 300여 개의 성당과 많은 신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지만 재정의 어려움으로 성당 수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본산인 자로르스키 정교회와 신학교가 외형은 대단했지만 내부 시설이 너무 낡아서 대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 정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 기독교계는 러시아 정교회 문화를 고려한 선교 전략 방법을 수립하여 선교해야 효과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기독교의 선교적 사명이 크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는 70여 명의 선교사와 한국 선교사가 있고 60여 교회, 100여 가정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참된 복음이 러시아 땅에 전파되기를 기원하면서 자고르스키 정교회를 나왔습니다. 모스크바 시대에 있는 한국관에 와서 한국 선교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북방 선교, 북한 선교에 관한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탈북 동포와 앞으로 탈북이 예상되는 동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의논했습니다. 세계 200여 개의 나라 중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한반도 저 북녘 땅 동포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므로 북방 지역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한국교회와 협력하여 보다 효과적인
북한 선교의 결실을 맺도록 하자고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1995년 6월 9일 오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선교부에서 주관하는 북방선교사 대회에 참석해서 북방선교사들의 선교 보고를 듣고 함께 북방선교 전략에 관한 논의를 했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북방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북방지역 주민 등의 언어, 문화를 사전에 충분히 공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선교 대상의 문화를 소홀히 한 선교는 그 선교의 효과를 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19세기 선교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윌리엄 캐리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대상의 문화를 고려한 선교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선교의 언어적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방 선교 대회를 마치고 오후에는 러시아의 유명한 시인 푸시킨의 생가와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푸시킨의 문화활동, 유품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문학의 정서와 이처럼 문학을 사랑하며 옛 것을 잘 보존하는 러시아 문화의 일면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제가 이제 문단에 등단했기 때문에 시인으로 수필가로 너무나 정말 이 푸시킨에 관한 문학의 발자취를 보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1995년 6월 10일 러시아 공산주의 본산 크레밀린 궁전을 찾았습니다. 크레밀린 궁전. 정문에 들어서니 나폴레옹과의 전쟁 당시 노획했다는 385개의 무기가 진열된 무기창고가 있었습니다. 군사 대국의 면모를 자랑하는 공산주의자들의 행태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기창고 앞에는 공산당 대회 장소인 인민대 궁전이 있어서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공산주의 사상을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들어서니 옐친 대통령 집무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옐친 대통령이었죠. 옐친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는 경찰들이 초소 근무를 서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만큼 이 집을 개방하게 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옐친 집무실 앞에는 12사도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 내부에는 성화로 천국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입구에는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그려져 있었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뱀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께로 오면 구원받고 천국에 이를 수 있음을 의미하는 성화가 너무 빛나 보였습니다.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모습, 12사도, 천사들의 천국문 주변 그림들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이 이처럼 참 진리의 메시지가 담긴 성화들을 그대로 남겨둔 것을 보고 북한 공산주의자들보다는 훨씬 더 낫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사도, 12사도 성전을 나와 크레밀린 박물관을 관람했습니다. 제정 러시아 시절 황제의 옷, 왕관, 의자, 집기류 등이 모두 보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층 사제, 교황의 유물들이 전시된 곳에는 역사, 사제, 또 교황의 옷, 집기류 등이 보석으로 되어 있었고 심지어 성경 표지, 십자가, 성화에도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치, 향락은 제정 러시아의 멸망을 가져왔고 공산혁명의 기틀을 마련해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사치,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사치 부패는 파멸의 길을 자초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계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지도자들이 각성해야 우리나라 민족이 바로 설 수 있고 사회 발전, 국가 발전은 물론이요 통일 환경 발전도 가져올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레밀린 궁전을 나와서 공산당 대중 집회 장소였던 붉은 광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주석단 아래 레닌이라 쓰인 레닌 묘소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는 역사 박물관이 있었고 양옆에는 국립백화점, 표준 시계탑 등이 보였습니다. 결혼식을 한 이제 신혼부부들이 드레스를 입은 채 붉은 광장 앞을 자유롭게 걷고 있는 모습에서 러시아의 자유를 느끼게 했습니다. 붉은 광장에서 나와서 이제
평양 식당에서 평양 냉면을 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철의 장막 북녘 땅에 신앙의 자유가 꽃피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는 이지마 일럽이라고 하는 기념품 판매 시장을 찾았습니다. 호박, 송진으로 만든 호박 인형, 또 우표 등 기념품 등이 많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지마 일럽에서 나와서 그 유명한 볼소이 극장을 찾았습니다. 베르디와 나팔쟁이라는 오페라가 상연되고 있었습니다. 귀족의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 남편만을 끝까지 사랑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 노래에서 러시아 음악의 향취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도시는 낡고 병들었지만 음악은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1995년 6월 11일 러시아에서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전 11시 모스크바 크리스찬 복방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200명가량의 성도들이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대표기도 순서를 맡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대표기도를 드리게 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저의 기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뜻이 계셔서 모스크바 크리스찬 복방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이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모스크바 크리스찬 복방교회가 러시아 지역 복음화와 복방 선교, 북한 선교에 크게 기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저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저의 기도를 마치고 또 예배를 마친 다음에 1995년 6월 11일 밤 11시 59분 모스크바 역을 출발한 열차는 6월 12일 아침 8시 30분 베체르부르크 구 레닌그라드라고 그러죠. 도착했습니다. 모스크바 북서쪽을 약 700m 떨어진 곳입니다. 현지 장영호 선교사님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이국 땅에서도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랑을 받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베체르부르크는 1712년 피터 대제 때 제정 러시아 시대 수도로 공식 선포되었습니다. 베체르부르크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 후에 레닌그라드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1990년 소련이 독립국 연합체제로 바뀌면서 러시아가 독립한 후에는 레닌그라드가 다시 베체르부르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베체르부르크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6월 12일 러시아 독립 5주년 기념일이자 러시아 정교 3.1체 기념일로 지킨 날이어서 시민들이 성모하러 나갔기 때문에 거리가 한산하다는 것입니다. 베체르부르크는 베니스나 암스테르담과 같이 네바강이죠. 무리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모스크바 호텔에 짐을 풀고 아침 식사를 마친 다음 네바강을 압도하는 베드로 바울 요새를 찾았습니다. 베드로 바울 요새는 피터 대제가 이 새 도시에서 향한 첫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강의 항해를 통제한 이 요새는 목재와 흙으로 건축한 성벽으로 1703년에 시작됐습니다. 그 붉은 벽돌로 튼튼히 쌓았습니다. 이 요새 안에는 이름난 혁명가, 정치범들이 수용되었던 감옥이 있었습니다. 피터 대제의 아들도 아버지의 명령에 의한
고문으로 죽기 전까지 이곳에서 6개월간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베드로 바울 요새에서 정각 12시가 되니 축포 소리가 꽝 하고 울렸습니다. 이 축포 소리와는 대조적으로 주변 네바강가에는 수영복 차림에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제 베드로 바울 요새에서 나와서 네바강의 유람선을 탔습니다. 이 네바강은 핀란드까지 이어진 바다와 연결된 아름다운 강이라고 합니다. 큰 배가 들어올 때는 부산의 영도 다리처럼 다리 중간이 들린다고 합니다. 이 네바강 남쪽에 있는 이삭 성당은 너무나 웅장했습니다. 성당 주변 48개의 옥돌 기둥은 옥돌을 통째로 가져다가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성당을 짓기 위해 40년간 50여만의 인원이 동원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당 내부로 들어서니 온통 성화로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성화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성당 중앙에 황금빛 둥근 천정은 천사들로 쌓여 있고 맨 꼭대기에 순은으로 된 성령에 상징하는 비둘기가 있었습니다. 이 성당은 프랑스의 건축가 오르스트 몽페랑이 설계한 로마의 성베드로 성당의 비길 만큼 세계에서 큰 성당이라고 합니다. 이 웅대한 성당에도 독일과 싸울 때 상처받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1931년 이 성당은 박물관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러시아의 유명한 시인 푸시킨 동상이 있는 이제 발레 극장을 찾았습니다. 한 여인이 사랑하는 귀족과 친민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발레로 표현했습니다. 정교의 십자가가 무대 위에 있는 것을 보니 모든 문화예술이 정교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발레를 보고 호텔까지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100여 미 지하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지하철은 넓고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하 요새화로 공산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했던 공산 지도자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1995년 6월 13일 아침 식사를 러시아식 빵으로 마치고 예술인 묘소를 참관했습니다. 입구에는 정교의 십자가가 있는 도스토옙스키의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문필 활동을 한 유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저도 문인이기 때문에 시인이고 수필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인들의 모습 보니까 또 너무 좋았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집을 나오니 러시아가 자유화되면서 설립된 자유시장이 있었습니다. 자유시장에는 과일 등 많은 물건들이 있었고 자유시장 건너 위편에는 도스토옙스키가 다녔다는 러시아 정교회가 있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생가와 주변 마을을 돌아보고 3일째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성도들은 서 있고 사제가 앞에서 미사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촛불들이 많이 켜 있는데 이것은 신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 정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교회를 알아야 러시아를 알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가 정교회의 문화로 가득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문을 열었다는 미국식의 샌드위치 햄버거를 파는 집에서 간단히 점심을 하고 나서 유람선을 타고 베체르 드보레츠 궁전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 베체르부르크 안에는 많은 궁전이 있었는데 이 여름 궁전은 피터 대제가 여름에 휴양한 곳이라고 합니다. 1714년 피터 대제의 명에 따라 여러 건축가, 조각가, 화가, 조경사들이 동원되어 만들어졌다는 이 여름 궁전은 예술의 진주로 불리울 만큼 예술의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핀란드만을 내려다 보이는 위쪽에는 윗궁전, 아래쪽에는 여름 궁전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64개의 분수가 있고 또 삼손 동상이
있었습니다. 삼손 동상은 러시아가 스웨덴과 싸워 이긴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으로 된 궁전 내부 피터 대제의 대형 사진 밑에 놓인 황제 의자를 보면서 어려운 백성들의 생활은 아랑곳 않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왕들의 사치, 부패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름 궁전에서 나와 핀란드만의 잔잔한 바닷길을 가르고 약 3마일을 달려 유람선은 겨울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겨울 궁전은 피터 대제가 주로 진물을 하며 숙식한 곳이라 합니다. 겨울 궁전은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에리따쉬 박물관으로 영국의 런던 대형 박물관, 프랑스의 루블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의 하나라고 합니다. 1741년 에카제리나 2세기 박물관으로 만들어졌으며 러시아의 제일 큰 박물관이기도 합니다. 이 박물관 내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 250만여 점이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천정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화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성 마돈나는 너무 섬세하게 잘 그려져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젖을 빨고 있는 예수님의 눈빛은 마치 살아있는 눈빛과 같았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돌 조각품도 돌에 잘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다 죽어가는 아버지에게 일정 기간 살면 나가도록 해주겠다고 하며 딸이 젖을 먹이고 있는 눈물겨운 부녀의 사랑의 모습을 전설에 담아 표현한 루벤스의 그림도 있었습니다. 루벤스의 십자가상의 예수님 모습은 발바닥에 핏자국, 울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마치 실제의 피와 눈물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지요. 니콜라이 2세는 1917년 10월 25일 공산혁명으로 마지막 진무했던 곳을 뒤로 하고 에르미타쉬 박물관을 나왔습니다. 장여 선교사님이죠. 화산락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댁에서 정성껏 차려준 저녁 식사를 하고 공항으로 나와 모스크바를 향했습니다. 저녁 7시 45분 출발한 비행기는 1시간여 만에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1995년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모스크바 장로의 신학대학 학생들에게 북방선교와 교회행정이라는 과목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행정을 저술해서 국내에서는 이제 장신대를 비롯해서 총신대 각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북한 선교 과목하고 교회행정 과목은.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모스크바 장로의 신학대학, 우리 교단에서 세운 학교죠. 여기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86명의 신학생이 있었는데 고려인이 그중에 4명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인이 82명이고, 그러니까 러시아인, 고려인 또 이렇게 고려인은 우리 한국 또 남북한 합한 이런 사람들이죠. 진지한 모습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내 소개와 함께 준수하고 점잖고 신사적인 행태를 가진 러시아인의 행태를 칭찬하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문화가 사회의 모든 문화를 지배하고 있음을 예로 들면서 러시아가 앞으로 더욱 참된 기독교 문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 신학생들이 노력해 줄 것을 기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평화 사랑 민주 이념이 21세기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이념의 변화의 현상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변화는 시대에 이제 영적 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또 다가오는 21세기 사회를 밝게 변화시킬 그런 영적 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신학생들은 세계 속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창조적 변동 역군, 바로 체인지 에이전트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북방선교, 세계선교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먼저 무장하고 사회과학적 지식을 쌓는 데 게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과학적 연구 방법, 현대 사회 체제의 유형화, 특징,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장단점,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 원인 등을 중심으로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북방 선교에 도움이 된 북방 지역 나라들의 특징,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을 분석하여 제시해 주었습니다. 또한 북한 선교를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 행정, 선교 행정을 알아야 한다고 함을 강조했습니다. 교회 행정, 선교 행정에 있어서 조직 관리, 인사 관리, 예산 관리 등의 교회 행정의 내용의 중요성, 또 목회자 선교사로서의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등의 행정학에 나오는 그런 이론들도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강의 도중에 러시아 학생이 선교에 있어 인간 심리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알려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의 진지하게 듣는 태도와 호의적 반응, 열정은 나를 감동시켰습니다. 이들 학생들은 모스크바 선교사들의 교회에서 전도사로 열심히 목회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이들은 세례의식에 있어서 물속에서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 형식을 원하는 때 장로교 세례의식과 갈등이 있음을 학장님의 설명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러시아는 정교회 외에 침례교, 루터교 등이 있었기 때문에 침례교 의식에서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에 관한 한 절대적 의식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의식이나 형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지혜롭게 또 다르더라도 잘 포용하고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모스크바 장로의 신학대학에서는 이러한 선교적 갈등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 헌법을 현재에 맞게 제정했다고 합니다. 교회 헌법이죠. 말하자면 교회 헌법은 장로교에서 행한 세례의식과 침례교에서 행한 세례의식을 동시에 인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지역 내 초교파적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예장 통합 합동, 고신 등 총망라한 러시아 장로교 협의회를 구성하여 총노회를 결성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동토의 땅 북방 러시아에서 땀 흘리며 수고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모스크바 장로의 신학대학 학장님, 이사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학교가 말씀 아래서 크게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신학교에서 배출된 신학생들이 러시아에서 북방 선교의 주역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는 정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고 개방화되면서 개신교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음교 등 이단 종교까지 득세하여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러시아 정부와 정교회는 개신교 선교까지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러시아 선교 현장을 보면서 개신교의 모든 교단들은 힘을 합해 선교에 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러시아 선교 현장의 경험을 살려서 북한 선교에 보다 효율화를 기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모스크바 신학대학 강의 6월 14일부터 16일 중에는 저녁시간 틈틈이 지하철, 전기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러시아 서민들의 생활문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러시아인들에게 상당히 친절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사람도 많았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 입는 모습, 헤어스타일, 지하철 안에 그 옥돌, 대리석, 조각품 등 모두가 하나의 예술작품이었습니다. 50cm, 50m, 100m, 150m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서 타야 하는 지하철이지만 옥돌로 단장되어 깨끗했습니다. 물론 60년 전 개통된 지하철이기에 차량은 낡았지만 지하철 내부 시설은 조각으로 된 예술작품들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조각품 중에는 총칼 등 무기를 상징하는 조각품들이 많아 공산주의 시절 군국주의 문화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6월 14일 저녁에는 강의를 마친 후에 전철을 타고 크레므린 궁전 안에 있는 극장을 찾았습니다. 1967년 10월 러시아 혁명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었다고 하는데 이 극장은 6,000석에 달하는 러시아에서 제일 큰 극장이라고 합니다.
의자에는 공산당 세계인들의 회의 때 쓰던 29개국의 통역시설까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5층에는 2,500석이 연회석이 있었습니다. 이 극장에 푸시킨 작 류스란과 류드밀라라는 발레를 관람했습니다. 류드밀라라는 귀족집 딸이 가난한 총각 류스란을 사랑하는 것을 발레로 엮은 것입니다. 1995년 6월 15일 오후에는 모스크바 신학대학 강의를 마치고 아즈마일스 기파르크 공원 유원지죠. 여기를 찾았습니다. 많은 러시아인들이 연못에서 수영도 하고 풀밭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여유있고 한가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의 일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곁에 다가와 귀찮게 해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거짓 어린이가 돈을 달라고 해도 못 본 척 했습니다. 거지들 뒤에는 마피아단들이 끼어 있어 굳이 피해를 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독교를 탄압한 공산주의자들이 빚어낸 문화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즈마일 스키 파르크를 나와서 붉은 광장 레닌 묘소 건너편에 있는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시설도 좋고 물건도 많았습니다. 독일 물건들이 많아서인지 마르크화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물건 파는 사람들이 또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물건을 사라고 끈질기게 덤비지도 않았습니다. 백화점에서 나와 맥도날드 빵집을 찾았습니다. 크고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마치 귀족들이나 다니는 것처럼 맥도날드에 온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미국의 음식 문화까지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문화와 복음이 러시아를 지배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했습니다. 1995년 6월 16일 모스크바 신학대학 강의를 마치고 저녁 때는 한국과 러시아 배구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외국에서 본 이 경기 그리고 응원하는 태극기의 물결은 민족애를 더욱 일깨워 주었습니다. 1995년 6월 17일 모스크바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을 길러냈던 학문의 도장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초대 총장 로모노스 동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모스크바 대학 캠퍼스를 나왔습니다. 모스크바 대학 주변 자유시장에는 결혼식을 마치고 나온 신혼부부들로 붐볐습니다. 여성들의 옷차림이 수수하고 여성에게 어울리는 부드러운 옷감으로 만든 원피스나 투피스 등을 주로 입었습니다. 청바지 차림의 서구 여성들의 옷차림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모스크바 대학에서 나와 모스크바 탑에 올라가 모스크바 시내를 돌아보았습니다. 모스크바 강이 시내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빌딩 아파트 주변에는 군데군데 녹지대를 이루고 있어서 아름다운 정취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탑 북쪽으로 우리가 묵었던 코스모스 호텔 앞에 하늘로 향한 로켓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로켓포는 약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1995년 6월 18일 북방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 5시 45분 저는 모스크바를 떠났습니다. 이번 북방 선교 여행 예배를 시작하여 예배를 끝낼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도착하는 날 6월 7일 수요일 3일 저녁 예배 참여함으로 일정이 시작됐고 떠날 때 6월 18일 주일 마치고 떠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러시아 선교 여행, 세계 선교, 북방 선교, 북한 선교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렇게 러시아 선교 사역 또 북방 선교 사역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국가들이 먼저 복음화돼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으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변화되기를, 또 복음의 국가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는 국가로 하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러시아 등 북방 선교 사역, 또 러시아를 중심으로 러시아에서 제가 모스크바, 또 이제 그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강의했던 내용까지, 러시아의 유명한 관광지, 또 정치 유적지들, 또 정교의 유적지들 다 돌아보면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러시아에 대한 깊은 알물 통해서 우리가 러시아 선교에도 기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러시아도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가 돼서 세계의 평화를 이루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